공자. 공자 1번 공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자. 본명이 공구를 했고요. 어머님의 성함이 안징제. 아버지의 성함은 공숙량을이라고 합니다. 엄마는요, 그 당시 직업이 무당이었대요. 무당. 무당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춤을 추겠죠. 그렇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던 그 엄마의 슬하에 자랐던 공자. 어떨까요? 음악적 감수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음악적인 감수성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선생님도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 음악적 감수성을 공자처럼 좀 흉내 내보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자는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이 엄마의 음악적 감수성을 분명히 영향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악적 감수성, 그 필, 그걸 한문으로 무엇라고 할까요?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인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선생님 5강 정도에서 선생님이 공자의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인을 아주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요. 인. 중요하니까 노랑 분필로 선생님 쓸게요. 인입니다. 인. 자, 첫 번째 인. 공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뭐라고요? 공자의 핵심 사상. 별표를 선생님이 2-3개 정도, 5개 마구 쳤습니다. 마구 쳤어요. 공자의 인. 인이 뭐냐? 선생님 방금 뭐라고 얘기했었죠? 감수성이다. 물론 교과서에는 감수성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감수성인지 차근차근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감수성이다. 이는 뭐다? 감수성이다. 이렇다면 공자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회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다? 춘추전국이라는 이 혼란한 시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뭐다? 감수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게 표현한다면, 교과서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자는 인은 감수성인데 감수성이 뛰어날수록 뭐도 뛰어나다고 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도덕성도 뛰어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엄마의 영향을 받은 공자는 풍부한 감수성을 메마른 사회에 집어넣고자 하였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교과서적 표현을 선생님 써볼게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단어, 그러죠? 감수성의 단어죠. 느낌이 있는 단어죠.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 이렇게 합니다. 인자, 애인. 사랑 애자만 선생님 쓸게요. 인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인자입니다. 인자예요. 무슨 자요? 인. 이게 사람 인자인데 그때 당시 논어에서 인과 민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생님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과 민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배층입니다. 그렇다면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피지배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 뭘 주목해야 돼? 그렇죠? 공자가 사랑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에 한하여 산정된 동복이라는 것이죠. 지배층 간의 사랑, 지배층의 포용력,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분별적 사랑. 다시 말해서 존비친소의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존비친소의 구별. 존비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다. 존자는요, 높을 존자고요. 비자는 낮을 비자. 친자는 가까울 친자, 소자는 멀 소자예요. 그래서 높고 낮고 가깝고 멀고를 구별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묵자는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묵자를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고등학교 2학년 윤리와 사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묵자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위로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방법, 해결책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 논술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철학은요, 논술 시험에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면 논술 시험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요. 또 인을 뭐라고 했는가? 인을 네 번째 봅시다.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구체적 실천 방법. 인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자. 어떻게? 효, 제, 다음, 충, 신. 이것은 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그래서요, 부모님한테 다정당함하고 부모님한테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 감수성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건 바로 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확장되어서 다정다감한 그런 태도를 우리는 제라고 합니다. 효, 제. 다 감수성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입니다. 충. 엊그저께 2013년 4월 전국연합평가에 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본 문제가 나왔어요. 충. 이 충은요, 한문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충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충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 이런 충성이 아닙니다. 이런 충자가 아니라 여기서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 어려운데요. 좀 우역을 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 지극정성. 다음에 신은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떨 때 생기죠? 그냥 생기는가요? 사랑은 순식간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솔직함과 정직함입니다. 솔직함과 정직함.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다 감수성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들이다. 그러죠?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상당히 많고요. 5강 때 배려적 사고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잠시 잠깐 소개도 했었고요. 그 단어는요, 바로 서자입니다. 서. 자, 한문으로 씁니다. 선생님 한문이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동양사상이잖아요. 동양사상은 중국의 한자권이에요. 한자권.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동양사상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힘듭니다. 한자를 쓸게요, 선생님이. 어려운 한자는 안 쓰더라도 쉬운 한자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자죠? 서. 이거 옥편에서 한자 자전에서 찾아보면 용서서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썩 공자 사상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서자는요. 배려 정도. 배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려. 그래서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은 학생은 친숙할 것이고요. 처음 들은 학생은 낯설 거예요. 친숙한 학생은 5강을 들었겠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자. 네 글자로 줄이면 축이 급인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 남을 배려한다. 그런 뜻이야.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될 서라는 한문입니다. 자, 우리는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봤는데 특히 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적 사랑이라는 것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인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 정도는 머릿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한문 4글자가 등장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게요. 인. 이 인을 춘추 전국시대 보니까 인이 없다는 거야. 인을 왜 상실했는가? 인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인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야죠. 잃어버렸던 인을, 메말라갔던 감수성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다는 말씀. 알겠어요? 회복 방법. 그건 뭘까요? 사사로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구, 욕심.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극복하는 거. 그걸 우리는 극기, 복, 내라고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회복하는 것. 여기서 애라는 단어에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공자는요. 일단은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는 인과 애가 무너진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을 다시 되돌리려면 외면적 사회규범인 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인이 없어. 다시 말해서 어떤 선생님과 어떤 느낌이 안 오고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 인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 오시는데 복도에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애를 다음과 동시에 내가 잠시 잠깐 잃어버렸던 그 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게 아니라 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느낌의 감수성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외면적 규범이라는 거. 이걸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간단하게 공자의 정치사상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자의 정치사상. 다시 한번 다룬건데 선생님은 너무 깊게 한 것도 아니고요. 깊게 한다면 원래 공자를 1시간씩 해야 돼요. 때로는 2시간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정치사상은 뭐다? 첫 번째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 그래서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뭐하다?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자라는 공자의 정명사상 알아봤고요. 두 번째, 공자는요, 당연히 그렇죠. 도덕으로 다스려야죠. 그렇죠. 어떤 강력한 법 이런 걸로 다스려서는 안 되겠죠.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도덕으로 다스리자. 덕치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자의 사상 중에 경제사상 나오는 그 한 짤막한 토막만 얘기할게요. 경제사상입니다. 경제사상.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감수성과 사랑의 철학이잖아요. 감수성과 사랑의 철학이라면 빈부격차가 심한 걸 좋아할까요?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빈부격차가 심한 것은 서로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완만한 거, 오히려 재화의 고름을 강조한 철학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사상은 이 말 잘 나와요. 재화의 적음보다는 뭘 걱정하자? 고르지 못함을 뭐 해야 한다? 걱정해야 한다. 걱정해야 한다. 재화의 적음보다는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 사상가다.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 사상가다. 왜요? 사랑이라는 테마 때문에.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테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분배의 형평성 쌤이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점으로 잘 물어봐요. 무엇의 공통점? 공자와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 아시겠죠? 자, 다음 공자의 후계자. 누구죠? 공자를 업데이트한